그러니까 6월 27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죠. 외국인 순매도는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은 1조 원 순매도, 상당히 큰 규모의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죠. 지난 6월 5일자에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이에요. 오늘은 아직 종가 기준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조 원 순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이틀간 순매도를 보인 다음에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가 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3거래일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프로그램도 이제 비차익 거래 위주로 이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죠. 코스피. 이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예요. 이번 달 들어와서 지금 이제 6월 30일 월요일자 하나 더 하루 더 있죠. 현재까지 6월 달은 13% 상승을 했습니다. 이 13%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보세요.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죠.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6% 상승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4.36%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잠깐 보시죠. 미국 시장. 다우가 한 달 2.7%, 나스닥이 5.17%. 물론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큰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네요. 참고로 지금 이 시각 현재 S&P 500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 강보합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하듯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던 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316포인트가 2021년도 6월 1일 고점인데, 물론 이 단방의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는 조정, 한 달 사이에 무려 고가 기준으로는 15%, 16%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 당연히 입슴직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지금 올선을 좀 이탈해 있죠. 물론 아직 21선과 올선 간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이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격 조정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대응할 전략은 2분기 실적 호전주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으로 빠질 때 관심을 가져야겠죠. 잠깐 여기 11선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수 11일 이동평균선은 3022네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대략 한 3052포인트이기 때문에 3000선 전후로 해서는 또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7월은 어닝 시즌이라고 그랬죠.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책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7월은 이 정책 로드맵이 좀 구체화되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전 주의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코스닥 20일 이동평균선은 77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제가 이었죠. 850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850선대가 이제 매물대가 있겠죠. 여기 물론 이제 850선까지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에너지를
축적한다면 850선을 1차 목표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950포인트 충분히 1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준비한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그 내용을 뭐 그대로 제가 여기 써놨죠. 차트 좀 보시면 동일하고요. 뭐 종목단에서는 뭐 몇 종목 흐름만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이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 68,000원 1%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현재가를 잠깐 보면서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로 보면 더 편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상승했고 SK하이닉스 3%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여기 차트도 함께 보시죠. 일봉 차트로 봐야겠죠. 자, 일단 뭐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 패턴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이스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약세였죠.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대부분 2~3% 조정 받았고요.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티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자, 신한지주, 금융지주가 KB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삼성생명. 참고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최근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할 태스크포스가 뭐 다음 주 중에 윤곽을 좀 드러낼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죠. 최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미국의 서클 인터넷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주춤 조정을 국내 관련주도 조정을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자, 코스닥 시총 상해 뭐 2차전지 오늘 좀 조정이 좀 있었고, 알테오젠 1%대, 파마리서치 2.8% 하락했고요. 휴젤도 2.5%. 반면에 이제 좀 잠잠했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M, 뭐 JI 벤터, 엔터주들이 이제 장 후반에 빨간불로 좀 들어섰죠. 자,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 뭔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1분기 때 어떤 업종이 좋았죠? 자, 뭐 분기마다 바로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 기사 검색했을 때 뭐 수출입 동향, 매월 수출입 동향에서 개선된 업종, 대표적으로 뷰티 쪽입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도 뭐 조정을 좀 보인다면 또 이런 K 엔터, K 뷰티, 뭐 K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실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때 우리가 막상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응? 우리 시장 안 된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올해 전략은 빠사 58이 아닙니다. 빠사 5보. 빠지면 사서 오르면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 물론 이제 일부 좀 뭐 너무 과하게 뭐 단기간에 막 한 30~40% 급등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 봤을 때는 이 빠사 5 보호 전략이 좋지 않겠냐. 빠지면 사서 오르면서 계속 좀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도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 관련된 소식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인구정책 관련 개별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신한은행 그룹 계열, 제주은행, 정부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의 협의체.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죠. 이제 금융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오늘 한 10%대 하락을 좀 보였죠. 대략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콜마그룹 남매 분쟁으로 콜마홀딩스가 장중 12%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 뭐 그런 내용이죠.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시장을 마감 때 요약을 해드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편하실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종목군들은 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종목이네요. 일단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265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1265억. 그 뒤를 카카오, 투산 에너빌리티, KB금융 이런 순으로 순매수 보였네요.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기관도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함이 됩니다. 양쪽 다. 그리고 이제 한번 주간 단위로 이번 주 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한번 조정 받은 날짜로 해서 한번 볼까요? 한 3거래 주제니까 25일부터 한번 보시죠. 25일부터 외국인들 순매수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네요. 약간 이게 지금 집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니가캔바이오, 우리기술, 유일로보틱스, 휴림로봇을 순매수했습니다. 디어유가 급등했죠. 16%나 급등했네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왜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지, 여기 특징주도 한번 이런 관련된 뉴스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어유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중국의 QQ뮤직의 버블 서비스 출시 소식. 미리 이런 거 다 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다날도 장후반에 좀 급등한 이유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선점 로드맵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좀 움직였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기는 어닝 시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정책의 어떤 구체화, 여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좀 진행되고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6월 30일 이제 일정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6월 30일 날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고요. 반기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타날지, 그리고 이 트럼프 감세 법안이 이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상원 목표를 상원에서 통과되는가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자에 6월 수출 동향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체크를 좀 하면서 2분기 어닝 시즌 우리가 잘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3,100까지 이른 후에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막상 또 기다렸던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뭐 좋진 않죠. 그러나 긴 흐름으로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